골지로 짠 천에 단추와 칼라가 달려있는 반팔옷, 우리는 보통 이런 걸 폴로 셔츠라고 부르죠. 폴로 경기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인데요. 그런데 이 폴로 셔츠를 현재의 디자인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뜬금없지만 테니스 선수예요. 이 사람은 테니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어 있는 프랑스 테니스의 레전드였을 뿐 아니라 뛰어난 패션 감각과 엄청난 발명가 기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패션계, 운동계 양쪽에서 엄청난 혁신을 이뤄낸 사람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자신의 별명이었던 악어 로고를 항상 가슴에 달고 다니던 르네 라코스테였어요. 1904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라코스테는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어요. 대충 공부하다가 사업을 물려받으면 되는 금수저였는데 라코스테가 15살이 되던 해 우연히 테니스를 처음 접하고 그 매력에 흠뻑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테니스 선수가 되기로 다짐을 하죠. 당연하게도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라코스테의 고집이 워낙 강하니까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아들의 외도를 허락해 주는데요. 그 조건이란 게 바로 5년 안에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것이었어요.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는 조건을 내걸어서 잠시 테니스 치고 놀다 와서 다시 사업이나 물려받아라,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라코스테는 이를 악물고 연습에 매진하면서 날이 갈수록 실력이 향상, 테니스 시작 딱 4년 만인 1923년 프랑스 국가대표로 뽑히는 정말 만화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요. 미국에서 열리는 데이비스컵의 참가차 보스턴에 도착한 라코스테는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게 될 별명 크로커다일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보스턴 길거리를 걷던 라코스테가 어느 상가 앞에서 멈추고 물건 하나를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엔 엄청나게 예쁜 여행용 악어 가죽 가방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라코스테가 그 가방에 정신이 팔려서 도통 움직이지를 않자 당시 프랑스 대표팀 주장이 라코스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가 경기에서 이기면 저 가방을 사주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코스테는 경기에서 지고 말았고 악어 가방은 나가리가 됐는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어느 기자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라코스테의 플레이 스타일과 잘 맞는다면서 크로커다일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라코스테 본인도 이 별명에 매우 만족해했다고 하죠. 그 후 프랑스로 돌아와서 라코스테의 지인이었던 디자이너 로버트 조지가 악어 모양의 로고를 만들어서 선물해줬는데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라코스테는 자신의 블레이저에 이 악어를 달고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라코스테는 곧 악어라는 이미지가 박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건 조건이었던 5년째가 되던 1924년 거짓말처럼 라코스테는 영국 윈블던 테니스 대회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현실의 벽 그 자체. 같은 조국 프랑스의 테니스 레전드 장 보로트라를 상대로 만나 세트 스코어 3대2로 패배하면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그렇다고 라코스테가 테니스를 그만둔 건 아니었어요. 테니스를 그만두기에 라코스테는 이미 너무나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라코스테의 세계대회 우승은 바로 다음해 프랑스 오픈에서 똑같이 장 보로트라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달성합니다. 라코스테의 나이 21살 때였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원래부터 테니스에 엄청난 재능충이 1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테니스를 만나서 그 재능이 폭발한 스토리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다. 라코스테의 플레이는 화려한 공격보다 상대방의 공을 끈질기게 리턴시켜서 지치게 만들거나 범실을 유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라코스테의 이런 스타일은 엄청난 연습량과 함께 테니스에 대한 과학적 분석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라코스테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공을 받아넘길 수 있을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록해 놓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라코스테가 남겨놓은 노트만 총 1928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었어요. 현대 스포츠의 전력 분석이라는 개념을 당시부터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테니스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기술적 발전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현대적인 개념의 서브와 발리, 패싱샷, 로빙 기술들이 바로 라코스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요. 라코스테는 테니스 장비에 대해서도 과학적 접근을 하기로 유명했어요. 라켓에 의료용 테이프를 감아 그립감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나무 라켓이 국룰이었던 테니스계에 처음으로 메탈 라켓을 선보이면서 장비빨을 선보인 인물이라고 평가받죠. 그리고 혼자서 테니스 연습을 하는 기계 같은 것들도 발명해내면서 총 3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발명가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무엇이든 개선해버리는 라코스테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복장이었어요. 테니스는 태생부터 귀족들이 여가로 즐기던 스포츠였기 때문에 통풍이 전혀 안 되는 긴 소매에 주름바지, 벨트, 어떨 땐 넥타이까지 착용하고 자 여기 공 갑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던 경기였단 말이죠. 여가로 즐기던 스포츠를 넘어서 프로 선수들이 빡겜을 하던 1920년 당시에도 이런 복장족에 갇혀서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라코스테는 지인이었던 첨리 후작이 시원한 반팔에 넓적한 칼라가 달린 폴로 유니폼을 입고 테니스를
테니스를 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 라코스테의 머릿속에는 저거 입고 테니스 치면 진짜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스쳐갔다고 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폴로 역시도 테니스에 비할 바가 없는 엄청난 귀족들의 스포츠였기 때문에 폴로 셔츠를 입고 테니스 코트에 나서면 반발감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라코스테는 재단사에게 면과 울로 된 폴로 셔츠를 몇 벌 만들어 달라 그랬고 이걸 1926년 US 오픈 대회에서 처음으로 입고 나가게 되는데요. 이후로 마치 이런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선수들도 모조리 라코스테의 폴로 셔츠를 따라 입으면서 테니스 경기에는 폴로 셔츠를 입고 나가는 암묵적인 국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 1933년 선수 생활을 은퇴한 라코스테는 자신의 친구이자 프랑스 최대 니트웨어 사장이었던 앙드레 길리에르와 손잡고 라코스테 셔츠 회사를 설립하고 테니스 선수들이 좀 더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폴로 셔츠를 개발하는데요. 피케 니트 방식, 즉 골지로 짜서 통풍에 용이하게 만든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바로 그 폴로 셔츠가 이때 개발된 거예요. 그리고 이 피케 셔츠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알파벳 PK 셔츠라고 잘못 불리고 있기도 하죠. 당시 사람들은 이 셔츠를 L1212라고 불렀어요. L은 라코스테의 이니셜, 처음 1과 2는 뿌티 피케 소재와 반팔 모델을 의미하고요. 뒤에 12는 라코스테가 12번째 샘플 제작 끝에 OK 사인을 한 제품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셔츠엔 라코스테가 고안한 또 한 가지 혁신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앞보다 뒤가 더 긴 일명 테니스 테일이라 불리는 디자인이 바로 그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셔츠를 바지 안에 무조건 집어넣어서 입어야 했던 그 시절에 격렬한 운동에 셔츠가 빠져서 엉골 보이지 말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단순히 예뻐 보여서가 아니라 기능성 디자인이었던 거죠. 라코스테는 설립 초기부터 명품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고급 브랜드를 지향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비싼 라코스테 셔츠를 전 세계인의 교복 기본템으로 만든 마케팅 천재가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라코스테를 미국에 들여와 라이센스로 생산 판매를 하던 빈센트 트레디였어요. 빈센트 트레디는 대학교 미식 축구팀 쿼터백 출신으로서 데이비드 크리스탈이라는 의류 회사를 세운 사람인데 라코스테와 이력이 매우 비슷하죠. 빈센트는 아이조드라는 영국 브랜드를 이미 라이센스 생산해서 팔고 있었기 때문에 라코스테의 성공 역시도 자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라코스테 폴로 셔츠는 가격도 비싼데 운동할 때만 입는 옷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어서 판매량이 영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빈센트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셔츠를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요. 그 친구들이라는 게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가수 빈 크로스비, 미국의 골프 레전드 샘 스니드, 그리고 존 F 케네디 등 셀럽이나 사회적 명사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라코스테 악어 셔츠를 입고 카메라 앞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아, 상류층들은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하는 인식이 쫙 퍼졌는데요. 70년대 들어서 명문 사립고 패션인 프레피룩이 유행을 하면서 라코스테의 폴로 셔츠는 옷장마다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되는 필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됐죠. 자, 그런데 악어 로고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브랜드가 있죠. 바로 홍콩에 본사를 둔 크로커다일. 현재 이 둘 간의 상표권 분쟁은 누가 누구를 베꼈다 이런 걸 뛰어넘은 훨씬 복잡한 영역에 가 있어요. 처음 상표권 분쟁이 발생한 건 1979년 라코스테가 홍콩에 진출하면서부터예요. 고소를 한 쪽은 안방마님이었던 크로커다일. 자, 그래서 법원이 판결을 내려주는데 이게 좀 골 때리거든요. 라코스테를 홍콩에서 팔 수는 있지만 그 권리를 크로커다일이 갖는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크로커다일이 라코스테를 수입해서 파는 것만 합법으로 인정해준다는 말이었죠. 크로커다일의 권리를 인정해준 판결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둘 간의 분쟁은 중국에서도 발생해요. 이번 싸움은 1980년에 이미 중국에 상표 등록을 해놨던 라코스테가 승리했어요. 법원은 크로커다일에게 로고의 모양을 라코스테와 확연하게 구분되도록 바꾸라고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파는 크로커다일은 기존의 녹색이 아니라 황금색에 꼬리가 하늘로 바짝 들려있는 로고를 사용하고 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일이 좀 복잡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최초의 등록자는 크로커다일이었어요. 이게 1961년이었는데 크로커다일의 상표에는 상표 70068이라는 등록번호가 붙게 돼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등록된 상표를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등록 취소가 되는 법규가 있거든요. 그래서 1999년 라코스테가 이 법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크로커다일이 등록한 상표 70068을 라코스테가 쓸 수 있게 됩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지만 법이 그렇다고 해요. 자, 진짜 재밌는 사건은 2008년에 발생합니다. 이번엔 크로커다일 측에서 라코스테가 상표 70068을 역시 3년 동안 쓰지 않았다고 역제소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라코스테가 쓴 로고는 이 세 가지. 라코스테 측에선 상표 70068을 등록한 형태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상표 7068의 특성을 바꾸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상표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상표 7068의 주요 특징인 악어 모양과 크로커다일이라는 문자 마크 때문에 사람들은 저 4개의 상표를 같은 회사의 상표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상표권 분쟁의 핵심이 바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이기 때문이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은 라코스테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두 마리의 악어 생김새가 비슷하고 핵심 아이디어와 메시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상표로 봐도 된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선 이게 뒤집혀져요. 대법원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남겨둘 경우에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장벽을 만드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브랜드 인지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상표를 가꾸는 행동이 이익을 창출시키는데 상표를 방치해두면 그 어떠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원래는 크로커다일의 상표지만 라코스테가 소유하고 있던 상표 70068의 등록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80년대 일찌감치 상표 등록을 한 라코스테는 크로커다일이 국내에 들어오자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특허법원에서는 두 악어가 확연하게 구분되고 특히나 크로커다일이라고 써있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좀 달랐는데요. 크로커다일이 영문 표기를 옷과 비슷한 색으로 자수를 해서 악어만 돋보이게 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서 우리나라 상표권 분쟁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상표 등록 취소 크리가 뜨고 마는데요. 2011년 당시 크로커다일이 국내에 700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 3,500억을 올리고 있던 때여서 충격이 더 컸죠. 그 뒤로 둘 사이에 합의가 잘 됐는지 현재도 크로커다일 상표를 여전히 잘 쓰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안녕.